이분 실수요지, 이분이 투자자입니까? 이분 장특공제 한 푼도 못 받아요. 어떠한 규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죠. 8월 2일 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유동수 의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축소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가 되어도 장특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완전히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한 이 개정안을 발표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뉴스 기사를 읽어봐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제가 판소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다주택자, 다주택 팔지 못한다면 양도세 폭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실제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기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걸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죠. 이걸 아예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혜택을 여태까지 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기산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내년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인 겁니다. 2023년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동수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기산이 돼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를 받죠. 이번에 장특공제 혜택도 마찬가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 것처럼 똑같이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장특공제를 다시 기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보유 또는 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장특공제를 다시 기산해서 계산하도록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자, 장특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그렇다면 2% 적용이 돼서 6%, 최소 6%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1주택에 다시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 후 3년 이후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총 장특공제 혜택을 20%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최대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2년 이상 또 거주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이 개정안 공포 이후에 주택 신규 취득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유 또는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보유 기간에 한해 양도 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얼마 전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내세운 이 장특공제 축소 개념이 있었죠. 양도 차익 5억 원 이하까지는 보유 기간에서 그대로 40% 적용을 해줄 거고, 다만 5억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 구간에 시세 차익이 발생될 경우 30%, 10억에서 20억 이하인 시세 차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20%, 그리고 20억 원이 초과되는 양도 차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10%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소득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안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이상에서 12억 이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해서 완화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 결국엔 2023년 이내까지는 다 처분을 해야지 최대 장특공제 8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2023년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특공제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기준점이 얼마만큼 차이가 커질지 계산해 봐서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대치미도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방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또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이분들한테 지금 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장특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80%까지 받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2011년도에 A주택을 대치미도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 취득했을 때 취득 금액이 약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구입을 하셔서 오랫동안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가 됐고 이 A주택 대치미도는 지금 현재 29억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정도가 돼서 B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치미도 A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당연히 2025년 정도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2025년 A주택이 약 35억 정도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3년 B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서 A주택, A 대치미도가 최종 1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 최종 1주택 비과세를 대치미도 아파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특공제를 계산할 때 이 기산일을 언제로 보냐면 2011년 대치미도 아파트를 취득했던 시점에 이때부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에서 2025년까지 A주택을 약 14년 동안 보유 및 거주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장특공제가 지금 현행 기준상 얼마 받을 수 있냐면 약 80%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했다면 보유, 거주 기간에 40%씩 다 적용이 돼서 최대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라고 따져봤을 때 약 1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 현행 기준상 약 1억 3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반면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내세운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쭉 사서 A주택을 똑같이 10억에 취득을 한 거죠. 그리고 2021년도 지금 현재 A주택은 29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2023년이 돼서 이 수도권에 있는 B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겁니다.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리고 2025년에 35억 원이 돼서 2025년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A와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본다면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기산일을 취득 시점이 아니라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B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인 2023년 이 시점에 우리 A 대치미도는 최종 1주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장특공제 혜택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025년 당시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장특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3년에서 25년 약 2년 정도밖에 기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특공제 혜택은 어떻게 돼요? 아예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아니 똑같이 14년 보유 및 거주를 한 게 똑같은데 장특공제 혜택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지금 얼마 나오냐? 약 7억 4천 나오는 겁니다. 7억 4천. 이것도 앞전에 우리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내세운 양도세 비과세 가액 기준 9억을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약 7억 4천 나온다. 7억 4천. 원래 1억 3천을 내도 되는 상황인데 약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6억이라는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1세대 1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장특공제 혜택 아예 받을 수가 없네요. 이분 실수요지, 이분이 투자자입니까? 이분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분인데 이분 장특공제 한 푼도 못 받아요.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도 비과세 기준이 12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양도세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약 7억 4천이 나온 거예요. 7억 4천.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과연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을까요?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운 이 지금의 이 개정안은 2023년까지 다주택자의 물건을 시장에 다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 몇 프로 나옵니까? 몇 프로? 82.5% 나와요. 그 세금을 부과하면서까지 물건을 내놓겠습니까? 그럼 이 시기 때까지 이분들이 이 똘똘한 아파트를 내놓겠습니까? 못 내놔요. 못 내놔요. 일시적 비과세 혜택도 우리가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또 거주를 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1주택자한테도 규제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이분들의 물건들이 시장에 유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요. 기존의 다주택자한테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규제 정책들이 이제는 1주택자한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규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규제 정책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거며 집값은 오히려 더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건 무주택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자 1주택자 이상에 대한 원성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무리하게 개정을 해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도 물건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이 대선입니다. 만약에 내년 대선 기점에서 정권이 바뀌어진다면 그 지금의 정책 노선도 완전히 뒤바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렇게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듯이 소득세법 개정이 나중에는 추후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앞으로 또 시장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선대응, 선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